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이야기는 바로 태양계에서 가장 매혹적인 행성, 화성에 대한 겁니다. 왜 우리는 이 붉은 행성에 그토록 오랫동안 사로잡혔을까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5장을 길잡이 삼아 그 여정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유독 붉게 빛나는 별, 바로 화성이 있죠.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저 별을 보면서 상상했던 것 같아요. 저 광활한 우주에 우리뿐일까? 하고 말이죠.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호기심은 그냥 호기심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거대한 문화 현상이 됐죠. 소설이나 영화, 온갖 상상력 속에서 화성은 마치 우리 지구의 또 다른 모습, 어쩌면 미래의 모습처럼 그려지곤 했습니다. 특히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는요, 화성에 운하가 있다는 생각이 정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천문학자 퍼시벌 로웰이 이걸 대중화시켰는데 사람들이 상상한 거죠. 아, 저기엔 지적인 생명체가 사는구나. 물이 부족한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거대한 운하를 건설한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 있구나 하고요. 이게 바로 당시 사람들이 꿈꾸던 화성의 모습이었어요. 고대 도시, 뛰어난 생명체, 어쩌면 우리 지구의 미래를 경고하는 거울 같은 존재. 정말 낭만적이죠? 근데 사실 이건요, 화성이 우리에게 보여준 진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싶었던 모습,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이야기였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죠. 우리는 이 환상과 현실을 어떻게 구분하게 됐을까요? 이 오래된 환상을 걷어내려면요, 그냥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냉철한 증거를 들이대는 새로운 과학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칼 세이건이 있었던 거죠. 자, 보세요. 예전에는 화성 표면의 어두운 부분이 계절마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니까 아, 저게 바로 식물이 자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럴듯하죠? 근데 칼 세이건은 전혀 다른 가설을 내놓습니다. 아니, 그건 생명체가 아니라 그냥 거대한 먼지 폭풍 때문에 흙먼지가 쓸려 나가고 덮이는 것뿐이야 라고요. 정말 단순하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통찰이었죠. 생물이 아니라 지질 현상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논쟁을 끝내려면 방법은 하나뿐이었어요. 멀리서 망원경으로만 볼 게 아니라 직접 가보는 거죠. 네, 진짜 이야기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의 사절을 화성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정말로 그걸 해냅니다. 1970년대 나사가 인류 역사상 가장 야심찬 화성 탐사 계획을 시작하는데요. 그 이름이 바로 바이킹 프로젝트입니다. 바이킹은 똑같이 생긴 우주선 2대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하나는 화성 궤도를 돌면서 지도를 그리는 궤도선, 다른 하나는 직접 화성 땅에 내리는 착륙선. 이 쌍둥이 우주선이 무려 1년 가까이 우주를 날아서 붉은 행성으로 향한 겁니다. 여기서도 칼 세이건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디에 내려야 가장 안전하고 또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까? 이 착륙 지점을 고르는 데 깊이 관여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화성에 생명체가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실험을 설계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줬죠. 자, 이제 착륙선들이 화성 표면에 무사히 안착했습니다. 이제 인류가 다른 행성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찾기 위한 최초의 과학 실험을 시작할 시간이 된 거죠. 이 착륙선 안에는요, 아주 작지만 정교한 실험실이 통째로 들어있었어요. 화성 흙을 퍼서 그 안에 혹시 미생물 같은 게 살고 있는지, 숨은 쉬는지, 뭘 먹는지, 이런 생명 활동의 신호를 잡아내려고 설계된 장비들이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수천 년 동안 상상만 해왔던 그 질문, 화성에 생명체가 있는가? 드디어 인류가 그 답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결과가 좀 애매했어요. 어떤 실험에서는 이거 생명체가 있는 것 같은데 하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거든요. 근데 또 다른 실험에서는 아닌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데이터가 서로 막 부딪히고 모순됐던 거죠. 그래서 결국 바이킹은 화성에 생명체가 있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걸로 화성에 운하를 만든 고대 문명이 있다는 그런 오랜 꿈은 완전히 깨져버렸죠.
하지만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그 대신 우리는 훨씬 더 값진 걸 얻었거든요. 바로 환상이 아닌 진짜 화성의 맨 얼굴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복잡하고 또 그 자체로 아름다운 새로운 세계를요. 바이킹 덕분에 화성은 더 이상 상상 속의 행성이 아니게 됐어요. 붉은 흙먼지가 날리는 사막,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화산,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깊은 협곡이 있는 실제 하는 공간이 된 거죠. 이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화성은 실패한 지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고유한 역사를 가진 행성이라는 걸요. 바로 이 지점에서 칼 세이건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남깁니다. 만약 화성에 생명이 있다면 설령 그게 아주 작은 미생물일지라도 우리는 화성에 손대면 안 된다. 화성은 화성인들의 것이다. 라고요. 이건 단순하게 생명체를 못 찾았다는 실패가 아니라 우주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한 깊은 성찰과 책임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성에 대한 탐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킹과 칼 세이건이 남긴 교훈은 여전히 유효하죠. 우리가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탐험가인 동시에 우리가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이 거대한 우주를 소중히 다뤄야 할 관리인이기도 하다는 사실. 어쩌면 이게 바로 붉은 행성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